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이번 너처럼 살았다 그렇게 줄여서 너살그 네 번째 방송입니다. 너살그는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너살그는 1985년에서 87년도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까지 방송하고 12월 한 달은 쉬었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을 겨우 3번 하고 마음이 힘들다고 방송을 안 하다니 그동안 꾸준히 방송했던 모든 분들이 존경스럽고 배우, 연예인, 개그맨까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초짜가 이런 말을 하니 우습기도 하지만 꾸준히 하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새해 복 새해다 보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복권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은 복권에 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복권을 거의 안 사는 사람이니 일반적인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권을 사면 뭐 할까를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세계 여행, 비싼 차, 좋은 집, 친구들에게 크게 한턱을 쏘는 일? 그 정도였습니다. 세계 여행이라고 한 것은 달력이나 인터넷에서 본 멋진 사진들 때문에 막연히 떠오르는 것이고 중국 이외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데가 별로 없으니 욕구도 크지 않고요. 비싼 차라고 한 것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자가용을 운전한 적이 없어서 가끔 디자인이 예쁜 차를 보면 외제차인가 하는 정도입니다. 남들 다 하는 부동산 투자도 한 적이 없고 욕망도 없어서 좋은 집이라고 말한 것은 이사갈 걱정 없는 내 소유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 높은 층이 아니면 되고 집에서 내려다봤을 때 공원이 보이면 된다입니다. 친구들에게 크게 한턱을 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가끔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동네에서 맛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박하게 밥을 사는 정도였던 거지요. 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것을 먹을지에 대한 걱정 없이 편하게 몇 번이고 사고 싶다는 정도입니다. 5가지가 채 되지 않다니 참으로 소박하네요. 언니 오빠 동생 동창 친구 원수 아군 적군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도 나도 모두 다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다음은 복권을 선물로 받은 경험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아는 언니가 예비 형부를 나랑 내 친구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예비 형부께서 복권을 5,000원씩 사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저도 자주 사질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 마치 청약 당첨이라도 된 듯 복권 당첨이 현실이 될 것 같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거기다가 뭔가 특별한 사연도 첨가된 듯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언니랑 예비 형부랑 그 후에도 또 한 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나랑 내 친구랑 또 다른 언니랑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복권을 사줬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붙었지요. 복권에 당첨되면 절반의 금액은 복권을 가지고 있는 당첨된 사람이 갖고 나머지 절반의 금액은 이곳에 같이 여행 온 그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4명에게 나눠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4명은 하나같이 나눈다고 했는데 한 명이 나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나머지 4명이 싸하다고 해야 하나요? 서운하다고 해야 하나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본인의 노력이 들어간 것도 아닌 공짜로 생긴 돈인데 안 나눈다고? 절반은 본인이 갔는데도 안 나눈다니 약간 어이가 없고 욕심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다 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누고 싶지 않았던 사람만 당첨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힘든 날 있는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하늘이 파란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가버린 작년에 있던 슬픈 일들은 잊어버리고 왠지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첫 번째는 복권이 됐을 때 걱정거리가 생길 것 같은 겁니다. 복권이 되면 찾으러 갈 때 누구랑 갈까? 오빠나 언니 중에 같이 가면 오남매가 다 알게 되고 5분의 1로 나눠줘야 하나? 돈을 주고 싶지만 내가 줬다가 꽁돈이 생겨서 부부가 싸우거나 이혼하면 주는 보람이 없는데 어쩌지? 자식과 친한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려야 하나? 알렸다가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내가 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의 대상이 되면 어째?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를 떠나야 하나?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들이 너도 나도 생기면 빌려줘야 하나?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녀야 하나? 직장은 다니기 싫은데 안 다니면 뭘 하고 하루를 보내나? 자식들이 취직도 안 하고 백수처럼 놀거나 정당하게 돈 벌 능력을 키우지 않고 복권이나 사고 요행을 바라면 어쩌지? 등등 정말 사소하고도 많은 걱정거리가 스쳐갔습니다. 이러니 당첨이 되겠습니까?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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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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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안돼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어떻게 보면 애써도 소용없어 복만 받으면 돼. 네 번째는 어떤 형식의 복권이 나는 좋은가입니다. 10원짜리 동전으로 긁는 맛이 나는 복권이 있는데 바로 긁었다가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허무한 순간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긁어보지만 역시나 하루 끝나서 별로고요. 긁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기다리다가 긁기도 그렇고 이 복권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또 하나는 연금 복권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갔더니 개업 선물이라면서 연금 복권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200만 원씩 달달이 20년이 나오는 거였는데 세금 빼고 나면 직장을 그만두기도 애매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
복권이 700만 원씩 20년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이 546만 원씩 20년을 받는다 하니 546만 원이면 지금은 괜찮은데 세월이 흐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 돈으로 괜찮겠지요? 로또 복권은 기분은 어마무시 좋겠지만 평생 복을 한꺼번에 받아서 건강이 나빠진다던가 현재는 돈이 없는데도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부자가 된 후에 생긴 친구들을 진성 친구들이라고 믿어야 하나?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으려 했는데 해킹돼서 뭐 국제 범죄 조직에 돈을 탈탈 털리고 직장도 복권이 됐다고 그만둬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면 뭘 먹고 살지?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저한테는 연금 복권이 맞는다입니다. 맞는다는 것이지 당첨된다는 것은 아니네요.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노력을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 마. 노력을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다섯 번째는 복권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로또 복권을 샀는데 참 연금 복권 안 사고 로또 복권을 샀네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고 다니다가 당첨일이 지나서 당첨 확인을 하려고 하니 없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직장에서 책상 위에 놓고 다닐 때도 많았는데 옆자리에 앉은 동료 직원이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니면 공익근무하는 친구가 옆에 앉을 때도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도 아닐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안내 데스크라서 이용자 중에 누가 슬쩍 봤다가 별로 신빙성이 없고 동네 슈퍼에서 이응카드를 빼다가 떨어졌나? 동네 슈퍼에서 떨어뜨렸으면 누가 주워갔을까? 버스 탈 때 버스카드를 뺐다가 떨어졌나? 지인들이랑 술집에 가서 휴대폰 충전을 맡긴 적이 있는데 왠지 그 아주머니가 평상시랑 얼굴 표정이 달랐었어. 많은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인할 방법은 없고 내가 잃어버린 복권이 꼭 당첨될 것 같은 찝찝한 마음이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사촌이 땅을 산 것 마냥 살짝 배 아픈 생각이 미치자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당첨 지역을 확인하여 내가 산 가게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쯤 되니 역시 저는 복권을 사면 안 되는 사람이죠.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노력을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복권에 대해서 이것저것 잡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복권의 한자를 찾아보니 복복자에 문서권자로 복이 있는 문서더라고요. 그러면 복은 뭘까요? 어학사전에서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랍니다. 제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은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었습니다. 친구, 부모, 자식, 이웃, 직장 동료와 상사 모두 늘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 덕분에 저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복 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네요.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이달 말에 다시 오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복권에 당첨도 되세요.